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세월 참 빠르지요. 엊그제 새해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갔네요. 2025년 을사년 뱀띠에는 어떠셨나요? 뱀은 지혜와 변화의 기운을 가진 동물이라 했지요. 많은 분들이 조용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한 해를 보내셨을 겁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또 때로는 뜻밖의 기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을 거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2026년은 병오년 말띠의 해입니다. 말은 어떤 동물인가요? 넓은 들판을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요. 말은 예로부터 빠르고 힘차고 용감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충실하고 온순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동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병오년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거랍니다. 특히 올해는 붉은 불 기운의 말띠 해입니다. 병은 불을 뜻하고 오는 말을 뜻하지요. 병오가 만나면 불의 말, 즉 화마라고도 부릅니다. 불은 밝고 따뜻하고 정열적인 에너지를 상징해요.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녹이는 것이 바로 불의 힘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를 시작하기에 좋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기에 좋은 한 해예요. 지난해까지 준비했던 일들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기운이 강하답니다.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병오년이에요. 마지막 병오년이 1966년이었으니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귀한 해지요. 1966년생 어르신들은 올해 환갑을 맞으시는 해이기도 합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본인의 띠엔이 더욱 의미가 깊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2026년 병오년의 운세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띠 해에는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운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했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올해는 움직임의 해입니다. 말처럼 가만히 있기보다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 해예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지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만 계시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좋아하는 활동도 하시면서 생기 있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산책도 좋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움직이는 만큼 복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올해는 인간관계가 특히 중요한 해랍니다. 말은 물이 지어 다니는 동물이지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시고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이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 연락을 자주 하시고 만남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동창회나 계모임, 친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재물운을 보면 올해는 움직여야 재물이 따라오는 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해요. 물론 무리한 투자나 모험은 절대 금물이지만 작은 부업이나 재능을 활용한 일거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있으시면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요리 솜씨가 좋으시면 반찬 배달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특히 상반기에 재물운이 좋으니 1월부터 6월 사이에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겠어요. 건강운은 어떨까요? 말띠 해는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해이지만
그만큼 과하게 무리하기 쉬운 해이기도 합니다.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면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관절 건강과 허리 건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릎과 발목, 허리는 나이가 들면 약해지기 쉬운 부분이니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좋고 스트레칭도 꼭 해주세요. 가족은 대체로 평온하고 좋습니다. 자녀분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손주들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결혼 소식이나 취업 소식 또는 손주가 태어나는 경사도 있을 수 있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을 베풀려고 하시기보다는 적당히 도와주시되 스스로의 건강과 생활도 챙기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인의 노후 준비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해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 더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올해 한번 도전해보세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시는 것도 좋고 노래교실이나 서예, 그림 같은 취미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활력도 높여준답니다. 특히 올해는 소통과 표현의 해이기도 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용기 내어 표현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배우자에게 고마운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보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시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라도 좋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그것이 곧 복이 된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올해의 운세를 건강, 재물, 가족, 그리고 월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올 한 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중요한 만큼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복이 된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병오년의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인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먼저 건강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일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올해 병오년은 불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기운은 활력과 에너지를 주지만 과하면 열이 오르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특히 혈압, 심장, 혈관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병원 정기검진도 절대 거르지 마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잊어버리고 안 드시는 날이 없도록 해주세요. 음식도 짜거나 기름진 것은 피하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관절 건강도 중요합니다. 말띠해는 활동적인 해라 움직임이 많아지는데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다가 다치실 수 있으니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천천히 가볍게 시작하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조심하시고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기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불기운이 강하면 위장이 예민해지기 쉽거든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면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4월과 10월은 소화기가 약해지기 쉬운 달이니 이 시기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수면도 잘 챙기세요. 밤에 잠을 푹 자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에요. 잠이 안 오신다고 술을 드시거나 수면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 낮에 햇볕을 쬐며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밤에 잠이 잘 올 거예요. 이제 재물운을 봐볼까요? 올해 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상반기가 좋아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또는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정부 지원금 같은 것을 받으실 수도 있답니다. 다만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특히 투자나 보험 가입 같은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누가 좋다고 권유한다고 해서 바로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꼭 상의하세요. 요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저축은 꾸준히 하시되 너무 욕심내지는 마세요. 높은 이자를 준다는 곳은 대부분 위험하니 절대 손대지 마시고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 정도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본인의 생활비까지 쪼개서 주시면 안 돼요. 올해는 씀씀이를 줄이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쓰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에 투자하는 돈, 배우고 즐기는데 쓰는 돈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 사 드시고 취미 활동비로 쓰시고 친구들과 여행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건강과 행복으로 돌아오니까요.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는 지출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경조사비가 나갈 수도 있고 집안 수리나 가전제품 구입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반기에 들어온 돈을 잘 모아두셨다가 하반기에 대비하시면 좋겠어요. 가족운을 살펴볼까요? 올해 가족운은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좋습니다. 자녀분들이 건강하고 손주들도 무탈하게 잘 자랄 거예요. 특히 봄과 가을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가족 여행을 가시거나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자주 있을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다만 간섭을 너무 하시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자녀들의 살림살이나 육아 방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말고 물어볼 때만 조언해 주세요. 손주 교육 문제도 부모인 자녀들이 알아서 하게 두시는 게 좋아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신 만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날을 잊지 마시고 챙겨주세요. 꼭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형제자매나 친척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오랜만에 연락이 닿을 수도 있고 모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거든요. 사회운과 인간관계를 볼까요? 올해는 인간관계가 특히 좋은 해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교회나 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거칠애로 친한 척하는 사람보다는 진심으로 대하는 몇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해요.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소중히 하세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가끔 나눠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씩 나눠주세요. 그런 작은 배려가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다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시면 안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이 친한 척 하면서 접근하면 조심하세요.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경계하셔야 합니다. 월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1월과 2월은 새해 시작이라 활기차고 좋습니다. 3월과 4월은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5월과 6월은 재물운이 좋으니 계획을 실천하기 좋아요. 7월과 8월은 더위 조심하시고 9월과 10월은 가족 행사가 많을 수 있어요. 11월과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세요. 올 한 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건강하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가세요. 그게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운을 좋게 만드는 실천 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운세가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올 한 해 복이 가득할 거예요. 먼저 방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올해 2026년 병오년에는 남쪽 방향이 특히 좋습니다. 말은 남쪽을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남쪽을 향해 앉는 것이 좋고 산책할 때도 남쪽 공원이나 남쪽 방향으로 걷는 게 좋아요. 여행을 가실 때도 남쪽 지역으로 가시면 기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제주도나 부산, 경주 같은 곳이 좋겠지요. 반대로 북쪽 방향은 올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북쪽에 가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남쪽 방향을 선택하시라는 거지요. 색깔도 중요합니다. 올해는 붉은색과 주황색이 행운의 색이에요. 불 기운의 말띠해니까 불을 상징하는 색깔이 좋답니다. 옷을 입으실 때 빨간색이나 주황색을 포인트로 넣어보세요. 빨간 스카프나 주황색 모자, 붉은 계열의 조끼도 좋습니다. 집 안 인테리어도 빨간색 방석이나 쿠션을 놓으시면 기운이 올라가요. 금색과 노란색도 좋습니다. 금은 재물을 상징하니까 재물운을 높이고 싶으시면 금색이나 노란색 소품을 가까이 두세요. 지갑을 금색이나 노란색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피해야 할 색깔도 있어요. 올해는 검은색과 회색, 남색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완전히 안 입으시라는 건 아니고 중요한 날에는 밝은 색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개운하는 방법도 있어요. 올해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좋습니다. 대추, 인삼, 생강, 계피 같은 것들이 불 기운을 도와주지요. 특히 대추차나 생강차를 자주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운도 좋아져요. 아침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말띠 해니까 말과 관련된 음식도 좋아요. 당근, 사과, 샐러리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면 건강도 지키고 좋은 기운도 받으실 수 있어요. 붉은 음식도 좋습니다. 토마토, 딸기, 수박, 홍고추, 팥 같은 붉은색 음식들이 올해 운을 도와줘요. 팥죽을 쓰시는 것도 좋고 토마토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행동으로 개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웃음입니다. 많이 웃고 밝게 생활하세요. 웃음은 최고의 복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거울 보실 때마다 활짝 웃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고 웃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안 돼, 못해, 싫어 같은 부정적인 말은 줄이시고
좋아. 할 수 있어. 괜찮아 같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청소도 개운법 중 하나예요. 집 안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특히 현관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복은 현관으로 들어오거든요.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복이 못 들어와요. 신발장을 정리하시고 신발은 항상 정리해서 놓으세요. 창문도 자주 여시고 환기시키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좋은 기운도 들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시키세요. 날씨 좋은 날은 꼭 환기하세요.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집 안에 안 쓰는 물건이 쌓여 있으면 기운이 막혀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옷장 정리도 하시고 서랍 정리도 하세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면 마음도 개운해지고 운도 좋아진답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것도 좋아요. 집 안에 화분을 놓고 식물을 키우시면 생기가 돌아요. 물을 주고 돌보는 과정에서 마음도 평온해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기분도 좋아지지요. 키우기 쉬운 다육이나 스투키 같은 걸로 시작해보세요. 물과 관련된 것도 신경 쓰세요. 집 안에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거나 변기에서 물이 새면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발견하시면 바로 고치세요. 반대로 깨끗한 물을 담아두는 건 좋아요. 현관에 물 한 그릇 떠놓으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답니다. 숫자로 개운하는 방법도 있어요. 올해 행운의 숫자는 379입니다. 로또를 사시거나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 이 숫자들을 기억하세요. 전화번호나 비밀번호에 이 숫자가 들어있으면 더욱 좋고요. 시간도 중요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그러니까 낮 12시 전후가 말띠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소원을 빌면 더 효과가 좋답니다. 점심 식사도 이 시간에 하시고 가능하면 낮 활동을 많이 하세요. 계절로는 여름이 말띠의 계절이에요. 여름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여름 과일도 많이 드시고 햇볕도 적당히 쬐세요. 물론 너무 더울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쉬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밥을 드실 때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랍니다. 베푸는 마음도 중요해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어요. 옆집 할머니께 과일 몇 개 나눠드리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기부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주는 만큼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베푼 만큼 복이 돌아옵니다. 용서하는 마음도 가지세요. 오래된 원한이나 서운함을 내려놓으세요.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서운했던 일도 잊어버리세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복이 못 들어와요.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복이 들어온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에게 맞는 건 몇 가지만 골라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계속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2026년 병오년 말띠 해의 운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은 붉은 말이 힘차게 달리는 해입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병오년이에요.
활기차고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한 한 해랍니다. 이 좋은 기운을 잘 받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말처럼 힘차게, 말처럼 자유롭게, 말처럼 당당하게 한 해를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는 불기운이 강해서 혈압과 심장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해요. 정기검진 꼭 받으시고 약도 거르지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특히 관절 건강도 조심하시고 소화기 건강도 챙기시고 잠도 푹 주무세요. 건강이 가장 큰 복입니다. 건강해야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재물운은 상반기가 좋다고 했지요. 1월부터 6월까지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나 사기에 조심하시고 현명하게 쓰시되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세요. 하반기는 지출이 늘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고요. 욕심내지 마시고 분수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가족운은 평온하고 좋습니다. 자녀들, 손주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세요. 봄과 가을에 가족 행사가 많을 거예요. 함께 여행도 가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웃으면서 지내세요. 다만 간섭은 적당히 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배우자와도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고요. 인간관계도 좋은 해예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오래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세요. 경로당,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가세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다만 너무 쉽게 사람을 믿지는 마시고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조심하세요. 개운법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남쪽 방향이 좋으니 남쪽으로 여행도 가시고 집에서도 남쪽을 향해 앉으세요. 붉은색, 주황색, 금색, 노란색이 행운의 색이니 옷이나 소품에 활용하세요. 따뜻한 차도 자주 드시고 붉은 음식도 많이 드세요. 대추차, 생강차 좋고 토마토, 딸기 같은 것도 자주 드세요. 웃음을 많이 웃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좋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세요. 집 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특히 현관을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현관이 복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식물도 키우시고 물 새는 곳은 바로 고치세요. 행운의 숫자 379를 기억하시고 낮 12시 전후에 중요한 일을 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세 가지 마음이 가장 큰 복을 부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고 미운 사람도 용서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복도 들어와요. 올 한 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무리하는 거예요.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건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본인의 속도대로 가세요. 느려도 괜찮아요. 꾸준히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 더 잘할 수 있어요.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올해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 배우기, 노래교실, 서예, 그림, 운동, 뭐든 좋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랍니다. 60대, 70대도 청춘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나눠주세요. 가족 모두가 좋은 기운을 받으면 더 큰 복이 옵니다.
손주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아할 거예요. 세대를 넘어 지혜를 나누는 것도 복을 쌓는 일입니다. 친구들과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나누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나시면 오늘 들으신 운세 이야기도 하시고 함께 개운법도 실천해 보세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효과도 좋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웃음 많이 웃으세요.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하니까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내는 것, 맛있게 밥 먹는 것, 푹 자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행복이 찾아와요.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의 노력과 마음가짐입니다. 좋은 운세라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나쁜 운세라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조심하면 나쁜 일은 피할 수 있고 노력하면 좋은 일은 더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여러분께 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재물운도 좋고 가족 모두 평안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 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아침마다 기분 좋게 일어나시고 밤마다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힘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이 다 여러분의 지혜이고 힘입니다. 그 경험과 지혜로 올해도 잘 헤쳐나가실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강한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세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서 웃으면서 지내세요. 2026년 병오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달 월운세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